안녕하세요. 군승파송 52주년 군승의 날 특집 충성 부처님 앞으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승진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오늘 진행을 맡아주실 대한불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사무총장 성진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께서는 지금 네. 맡고 계신 소임도 그렇지만 군종장교로 활동하셨지 않습니까? 예,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97년도에 예, 이제 공군군종장교로 이제 임관을 해서 저는 이제 한 3년, 예, 3년 이제 군종장교로 군승으로 있었었는데요. 다시 이제 군종교구 소임을 보면서 지금 지금 우리 군승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예. 정말 쉬지 않고 많은 법사님들이 불법을 전법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스님께서 갖고 계신 군종교구와 또 군포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군승의 날을 맞아서 군포교의 현장 이야기와 그리고 앞으로의 군포교 방향 등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모신 손님은요. 스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 군에서의 불법 홍포를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 바로 대한불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목해자 스님이십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968년) 그 월남 파병 때 이제 그 군승 법사 스님들이 약 5분이 이제 그 파송되면서 우리 군불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당시 그 주월 사령관이신 그 최명신 장군님께서 네. 도선사를 방문하셔가지고 저희 은사신 청자담자 청담 스님과의 대담을 하시는데 제가 차를 심부름을 했어요. 차 심부름 하면서 그 당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군승을 월남에 파송한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아니면 그 파송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러 오시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5명, 5명으로 그 시작된 군승 법사가 이제 지금 현재는 약 140여 명의 군승 법사 스님으로 늘어났고 또 군법당도 약 그 한 400개 정도가 됩니다. 이 군법당에서는 뭐 우리 군승 법사 스님들이 그야말로 이 나라 국토를 방해하는 장병들에게 정신 정력을 강화시키고 전법하시느라고 아주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군법당 최대 규모의 논산훈련소인 호국 연무사 건립을 했고요. 또 군장병들에게 현 시대에 맞는 십선계 이런 수계법회 봉행 등 많은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취임하신 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시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오늘 이 기회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108산사를 순례하면서 그 2013년도에 그 한반도 정전 60주년 되는 해에 그 평화의 불을 모시러 네팔 그 룸비니 동산에 가면 유엔에서 가져온 불씨하고 히말라야의 태고의 불하고 합해한 그런 평화의 불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궁에서 평화의 불을 전달받아서 그 평화의 불을 제가 모시고 2013년도 5월 2일 날 그 임진각 평화누리 광장에서 약 한 10,000명이 거기 동참해서 평화의 불을 모시고 처음으로 이제 그 분단의 벽을 넘어 평화를 꿈꾸다는 주제를 가지고 법회를 보는데 그냥 그 북쪽 하늘에 일신광명 무지개 일자로 탁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이 평화의 불을 모시고 그럼 어디를 먼저 갈 것이냐. 한반도의 정전 60주년에 가져온 불이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백령도에서부터 최전방에 있는 155마일에 있는 그 33개의 군법당, 33개의 군법당에다가 평화의 불을 모시고 이렇게 남북의 평화를 발언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발언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평화의 불을 이제 108산사 순례길에 평화의 불을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그 봉안을 했는데요. 뭐 제약이 많고 네. 아주 제약이 많고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108산사를 이제 저희 도안사에서 해양을 하고 마지막 날에 이제 그 도안사 하늘에 또 무지개가 뜨는 거야. 예. 무지개가 뜨고 나서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그 이듬해 그 우리 도안사에 찾아온 첫 손님이 파랑새가 왔어요. 그 파랑새가 왜 왔는가 생각하니까 파랑새가 그 평화를 상징하고 또 우리 불교에서는 간음조로 상징하고 북한의 그 보현사에 거기에 서식지가 또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길조구나. 이거 행운의 길조, 평화의 길조라고 하는데 그 파랑새 오고 나서 바로 한 달 있다가 갑자기 군종교구장이 된 거예요. 예. 예, 갑자기 군종교구장을 하라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우리 자성전 총무원장 스님은 이 평화 이불을 모시고 다니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발언하라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는 108산사 순례를 마쳤으니까 다음은 평화 이불을 모시는 108군법당. 그래서 108군법당에다가 평화 이불을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108군법당으로 이제 평화 이불을 모시고 순례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108 이제 평화 순례단을 만들어서 우리 이제 회원들하고 지금까지 아마 약 57곳 정도의 군법당의 평화 이불을 지금 봉안했습니다. 참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 평화 이불을 모시고 다니면서 군 장병들에게 평화의 불을 모시고 가면은 평화의 초를 제가 만들었어요. 평화의 초가 그 초에 제가 고안을 해가지고 한반도 지도가 그려져 있는 평화의 초. 그래서 평화의 초에다가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면은 이제 장병들에게 초를 하나씩 다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장병들이 거기다가 가족 이름 쓰고 뭐 부모님 이름 쓰는 사람도 있고 애인 이름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D 마이너스 며칠 적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평화의 초를 밝히고 또 군법당에 가면 장병들이 그 당신이 소속된 군부대에 있는 군법당에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호국사라고 하면은 호국사가 새겨진 염주를 이 합장주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알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져가서 장병들에게 이제 줍니다. 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염주를 하나씩 정성스럽게 끼워 가지고 합장주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장병들이 나중에 제대를 하더라도 그 합장주에 내가 부대에 있을 때 이렇게 이 군법당에 다니면서 법회를 보고 했던 그 인연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부처님 앞에 평화의 촛불을 밝힌 그 인연이 이어져서 제대하고 전역을 하더라도 이제 어디 저 사찰에 가면은 초도 킬 줄 알고 합장주도 킬 줄 알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법당에 이제 직접 가시면은 이게 부대 행사예요. 종교에 강요해서 부대장들이 다 나오고 예. 참 이게 아주 저희들만 아는 이 비밀인데 예.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평화의 불을 직접 다 부대장에 나오셔서 직접 평화의 불을 올리신 분들은 또 이상하게 진급을 좋은 진급을 기운을 받아서. 진급을 하는 이 비밀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예. 이 교장에서 요건 딱 빼놓고 이제 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예. 겸손하시게 예. 저희한테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것 같다 하시지만 이미 뭐 오랜 시간 전부터 평화의 룸비니의 제왕 그 평화의 불부터 해서 바랑새까지 정말 이 평화를 이루고 하는 우리 국군에 가장 필요한 군종 교구장 스님으로서의 인연이 이미 예. 거기서 다 만들어지셨지 않았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저는 갖고 있습니다. 늘. 예. 스님 덕분에 우리 장병분들의 신심도 증장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이죠. 육해공군 3군 본부가 모여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영해법당 건립을 위한 기공식이 열렸는데요. 이 영해법당이 필요한 이유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그 계룡대에 그 호국사가 지금 있거든요.
그 호국사는 이제 영내 법당으로 지금 그 30년 넘게 전법 도량으로 그 역할을 이제 성실히 지금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 25년 전에 영해 법당이 건립된 그 이웃 종교와 달리 그 우리 법당이 그 부대 안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좀 접근성이 아주 그 제한되는 등 그 우리 군 포교에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에 이제 우리 군불교의 그 오랜 그런 수건이었던 계룡대의 그 3군 본부 그 영해 법당인 호국 그 홍제사를 건립해서 군 장병과 또 일반 불자들이 그 함께하는 전법과 포교 도량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그런 구심점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불교 총본산의 역할을 할 계룡대 그 호국 홍제사 불사가 그야말로 원만히 성취돼서 우리 한국 불교의 어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 아니겠나. 그래서 우리 종단과 또 군정교구가 함께 호국 홍제사 불사를 원만하게 지금 성취시키려고 불철주야 다 우리 군승법사 스님들 또 우리 종단의 모든 종도들이 다 함께 노력하고 또 열심히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많은 불자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명실상부하게 군 불교, 군 포교의 총본산의 역할을 하면서 또 많은 군법사 스님들뿐만 아니라 또 청년 불자들이 함께 와서 또 숙박하고 교육할 수 있고 또 수련대회 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여건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교구장 스님이 가진 원력 그 원력 덕분에 군포교의 향후 정말 100년의 역사에 남을 또 하나의 불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호국 홍제사 건립이 그만큼 우리 군불교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병들뿐만 아니라 우리 불자님들의 신행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우리 군포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원력 불사를 앞두고 교장 선생님 우리 이 군포교를 너무나 이게 또 사랑하시고 좋아하는 불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불자님들에게 교장 선생님 그래도 당부의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 포교에 보다 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사회와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만드는 일은 가정과 학교에서 하지만 그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만드는 것은 군대에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호국 홍제사 불사가 원만 성취될 수 있도록 모든 불자님들의 관심과 후원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군정교구도 우리 군승 법사님들과 힘을 합쳐서 호국 홍제사 불사가 원만히 성취되고 우리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끈다는 생각으로 군 포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국 홍제사가 원만 불사될 수 있도록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묵해자 스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행자로서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불법 홍포에 앞장서고 계신 분들이 바로 군종 법사님입니다. 장병분들이 가장 친숙하게 많이 따르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스님. 제가 친숙한 모습은 이 군복을 입고 계신 이 모습보다 이게 장삼이 있고 법복을 입고 계신 모습이 더 친숙은 한데 그래도 이렇게 딱 군복 입고 이렇게 계급장이 어깨에 탁 있으시니까 스튜디오가 아주 꽉 차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든든합니다. 육군, 해군, 공군을 대표해서 자리하신 군종 법사님 네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군정실장을 맡고 있는 보경 함현준 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계룡대 호국사 주지법사로 있는 진홍 정면호 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군 삼함대에 근무하고 있는 해운 이경일 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육군 제2보급단 금년사에서 근무하는 명법 신민기 법사입니다. 예. 정말 이렇게 군복을 입고 찾아주신 네 분을 보니까 늠름한 기상도 느껴지고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군종법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보경 법사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군법사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국방부에서 정한 군종장교 임관에 따른 자격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저희 불교 군승으로 오기 위해서는 종단이 정한 그 일정의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고 계를 받은 후에 군포교의 열정과 그리고 수행 정진의 원력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군종교구에서 선발해서 군에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군종 장교가 되는 데는 또 다른 훈련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장교 기초 임관을 위한 기초군사훈련을 비롯해서 학생중앙군사학교라는 곳에서 예. 지금 현재는 9주간 똑같이 군사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 보수교육을 마친 후에 임관을 하게 되는데 아마 군내의 그 장병들이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가를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죠. 예. 명법 법사님께서도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치셨다는 네.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일반 여성들도 군인의 길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군승 장교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으신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군인이 꿈이기도 했습니다. 또 군인이 아니고서는 또 출가하고 수행하고 사는 그 삶이 참 좋겠다 싶었는데 여자들은 의무복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출가를 해야겠구나 싶어서 출가를 했는데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라고 일러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인이 아니라 군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추어서 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지 않았나. 예. 그래서 군종장교가 14년도에 홍보가 될 때 가감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있을 때 마이크 잡고 예. 사실 오늘 이렇게 정제된 모습을 보는가 하고 제가 볼 때는 논산훈련소 가보신 우리 법사님 논산훈련소에서 마이크 잡고 논산훈련병을 데리고 하시는 걸 보면은 저분이 군대를 안 오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 정말 제가 볼 때 너무 좋아합니다. 명법 스님이 사회를 잡고 하셨을 때 예. 훨씬 반응도 좋고 예. 뜨거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있습니다. 뭐 그때는 제가 볼 때는 빨개질 정도가 아니지 너무 잘하세요. 예. 그래서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지던 그 원력이 나름의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또 지금의 군승으로서의 모습에서도 그런 게 보이지 않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보경 법사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예. 초코파이 구하러 다니시느라고 엄청 고생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람들이 뭐 군법사님들이 무슨 간식과 초코파이 주고 네. 간식만 주시고 이렇게 다니는 법사님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공군의 우리 진홍 법사님 초코파이만 주는 거 아니에요? 공군은 초코파이 싫어하지 않나요? 아니, 그렇습니다. 요즘 세태가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군종 장교는 기본적으로 종교 업무를 하고 또 병사들을 위문하고 때때로 또 그들의 친구가 되지만 또 본연의 임무는 또 군의 체계에서는 지휘관의 또 부대 방침을 잘 보좌하는 특별 참모로서 역할도 하고 때로는 또 전입해오는 병사들 빨리 적응하라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친구같이 비타민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님들이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아요. 중간중간에도 여러 가지 이제 보조교육도 하고 병들에게 이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꼭 불교를 한정하지 않더라도
또 그 군내 부대 내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장병분들한테 큰 힘이 되고 비타민이 되는 그런 법사님들께 감사한 마음도 가져보고요. 정말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해운 법사님, 이 해군은 훈련을 할 때 법사님들도 함정에 같이 편승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군종 장교들이 그 편승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청해부대 파병이라든가 순항훈련 등이 있습니다. 그 함정 생활이라는 것이 그 전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 내에서 있다 보니 매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예. 또한 거친 파도와 싸우다 보니 더욱더 그 힘든 과정인데 이때 군종 장교들이 조금 마음의 위안을 주고 예. 가까이 다가서면 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려고 노력 중에 있고 또 요즘 또 추세로는 그 각 부대별로 그 임무에 따라서 편승하기를 다들 원하고 있어서 그렇게 따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법사님들이 심리적인 안정도 가져다 주지만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장병들한테는 군대 꿀팁이라고 할까요? 노하우도 알려주신다고 들었거든요. 종교 활동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레 그 군생활 꿀팁을 물어보는 그 예. 신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주변에 있던 부대 소식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분위기를 잘 이야기해서 군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군의 공군을 제가 뭐 편드는 건 아니지만 제가 공군에 있을 때 그 가족들이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출격하는 그 소음이 안 들리면 굉장히 불안해 하셨어요. 가족들이. 무슨 일이 있구나. 이 안타까운 혹시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에 특히 이제 공군에 계신 군종법사님들의 그 부대에서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공군의 선배님이시고 또 저 각별히 또 제가 존경하는 분이신데 저희 공군은 군 가족분들이 굉장히 또 이 종교적 이 영향을 많이 또 받습니다. 그 이유가 항공작전, 이제 공군의 슬로건처럼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높은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누군가는 긴장하고 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죠. 특히 가족들은 보이지 않지만 전투기 조종사 아내로서 같은 임무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노심초사 보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장병 속에는 좀 영역이 틀리지만 우리 군 가족들까지도 예. 불안하지 않고 남편이 조종사가 공군 장교가 공군 작전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힘을 실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릴 때는 또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런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진홍 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사명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명감은 이분들이 다 내가 또 예. 이게 공군을 출신해가지고 너 이게 공군을 편애한다 할까봐 육군, 공군, 해군 예, 그렇습니다. 사명감이 막중하신 분들이세요. 예, 또 말씀 듣다 보니까 군불교라고 하면 사실 장병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장병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든지 군의 안정 이런 전반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군대가 사실 평안해야 국민들도 편안하고 안전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이 군종법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보경 법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송 52주년인데 예. 사실 군 생활을 예, 월요로 27년 차가 됐습니다. 27년 차 거의 반 이상을 같이 하고 계셨는데 우리 군종 장교의 계급에 꽂힌 대령 이상은 안 계셔요. 굉장히 예. 대령이 제일 마지막에 오르신 우리 보경 법사님. 그 아마 기억에 남고 참 소중한 인연들 아마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소개 좀 시켜주시죠. 한국 불교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 중에 호국불교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나라가 국난의 위기에 처했을 때 기꺼이 병장기를 들고 나가서 나라를 위해 그 정말 목숨 바쳐 싸웠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호국불교의 정신을
잘 계승하고 이어가고 있는 곳이 바로 저는 군불교 현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꼭 무슨 뭐 나라를 위한다는 말이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을 살리는 일이 호국불교의 참정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군불교의 현장에서 늘 군승 법사님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장병들을 또는 뭐 우리 이웃들을 더 많은 혹은 간부들뿐만 아니라 군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그네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걱정과 근심을 덜어주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잘 기쁘게 생활해 나갈 수 있을까, 무사히 임무 수행을 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자리가 아마 군불교 현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현장에서 저희가 부처님의 가르침도 전하고 전법의 사명도 늘 간직하고 지내고 있는데 27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돌이켜보면 너무 빨리 지나간 세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데리고 있던 군종병과 함께 예불 하고 기도하고 또 전방위 위문 다니다가 결국 그 군종병이 출가해서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된 사례도 있었고요. 군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몇 번을 시도했던 병사가 찾아와서 상담을 해서 마음을 바꾸고 부처님께 귀의해서 수계불자가 된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예. 어찌 보면 산사에서 오롯이 수행 정진하는 삶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장병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울고 웃었던 그 시간들도 또 다른 의미의 수행 정진의 시간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해외에 있는 네. 불교하고도 또 인연 속에서 또 한국 불교의 또 군종 장교로서의 또 남다른 기억을 또 가지고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교육 관련 부대에 근무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 교육사령부 안에는 그 군사대학이라고 네.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 교육기관에는 우리 한국군만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외국 군대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군사교육을 수탁교육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도 나가서 교육을 받기도 하지만 외국에 있는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을 받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뭐 2년까지도 교육을 받는 그 여러 나라 중에 불교권 국가에서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스리랑카라든가 아니면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 혹은 몽골 또 대만이라든가 이런 불교권 국가에서 오신 분들이 같이 교육을 받는데 그분들이 법회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함께 법회도 하고 또 한국어를 잘 하시니까 교류도 일어나고 또 같이 사진 찍고 뭐 우리 사찰 순례 템플 스테이도 같이 나누고 예. 그런 인연이 있다 보니까 자국에 돌아가서도 한국에 대한 어떤 좋은 인상을 가지고 저희 불자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저희 군법당 불자들과 함께 해외 성지순례를 가서 예. 그분들과 함께 그 나라의 어떤 민간 교류 행사도 진행을 하게 되는 뜻깊은 일들도 있었고요. 우리 군에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의미로 파병 부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우는 레바논의 동명부대라든가 또 아프리카 남수단을 재건하기 위한 재건 부대인 한빛 부대라든가 또는 뭐 지진이 났던 그 아이티 혹은 큰 태풍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필리핀의 타클로반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 법사님들이 가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장병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 어려운 여건 속에 천막 하나 지어놓고 그 안에서 같이 눈물 흘리면서 법회하고 또 기도했던 추억도 있고 레바논 동명부대에 공식적으로 종단 방문을 해서 예. 아랍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세계 평화 기원 법회도 진행을 하고 큰 위문도 하고 그 지역 사회에 많은 어떤 뭐 포교 효과라 할까요? 불교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쇄신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예. 아마 군 불교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자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7년 군에서 군포교를 하신 우리 보경 목사님이 이 그동안에 있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뭐 이야기해 주시려면 한이 없으실 거예요. 예. 정말 그 중에서 몇 가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가끔 우리 법사님들 보면은 스님이 되면은
한 가지 없는 게 관운이 출가하는 순간에 관운은 관계없이 살 줄 알았었는데 세상 이분들 중에서 관운이 얼마나 좋으면 출가해서 세상에 이 계급장이 있는 분들이 예. 된다는 게 예. 저는 이게 보통 관운이 있으신 분도 아니고 뭐 관운 중에 최고는 부처님 관운인데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명법 스님, 비구니 스님으로서 어떻게 또 관운까지 질문 지시고 이렇게 군에 와서 보셨으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이 간단하게 네.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군 생활을 잘 몰랐고 또 군대에서 또 군포교를 어떻게 하는지 들어와서 배운 그런 입장인데요. 제가 두 번째 갔던 부대에는 불교 군종장교 1명에 천주교 군종병, 기독교 군종병, 불교 군종병 3명을 이제 주특기 있는 불교 군종병이고 나머지 종교는 비편제로 같이 함께 활동하는 군종병들이 있었어요. 근데 본의 아니게 어쩌다가 불교 주특기인 군종병이 사고를 치고 군종병의 역할을 마무리를 해야 하는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교회 군종병이 그 친구도 참 신기한 게 아침만 되면 9시에 교회 청소를 하고 법당에 와서 차를 마시는 거예요. 예. 처음에 살짝 긴장을 했죠. 기독교 군종병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함께 해야 하나. 그러는데 군종병으로서 해야 하는 일들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독교 군종병한테 일을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종교시설인 법당을 청소를 시켰었어요. 생각도 없이. 그래서 아차 싶어서 미안하다. 혹시 거부감이 있으면 청소 안 해도 된다. 이랬더니 괜찮다면서 청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하는 동안 출타를 했다가 불이 나긴 법당에 가봤더니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법당 불교 서적을 빼서 크기별로 다시 꽂고 있더라고요. 아, 내 종교뿐만이 아니라 진짜 전 장병을 봐야 했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도량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그 친구랑은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스님. 이게 저희가 했으면 잘 들었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군종병이 참 그 종교를 넘어선 마음의 신심을 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예.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어떤 전화? 일단 저희 둘이 전화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전화는 아닌데 그 일단 뭐 누군지는 모르지. 일단 전화 한번 받아보고 예. 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기 김포에 있는 청룡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포 청룡사면 이따 육해공군 중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해군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아유, 그러면 해군. 네, 정해졌네요. 혜원 법사님이세요. 인사하시죠, 일단. 네네네. 네, 보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사님. 네.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찾아뵙지도 못하고요. 네, 아닙니다. 네, 하여튼 저더라도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참 반갑습니다. 네, 불자님 안녕하세요. 저 혜원 법사님하고 네. 어떤 인연이 있으셔서 전화를 주셨나요? 네. 저는 청룡사에서 제가 회장을 잠깐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예. 인연이 돼서 제가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저 혹시 섭섭한 게 있으셔서 전화하신 건가요? 예, 우리. 아니요, 섭섭한 거 아니고 섭섭한 거 자랑하고 아니시고. 싶어서요. 긴장을 푸시고, 우리 법사님. 네. 예. 예, 저는 그냥 법사님만 뵈면 항상 그 미소가 참 좋으시고요. 우리 법사님이 이 장병들에 대해서 그 신경 쓰시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장병들이 많이 와갖고 한 5, 60명씩 항상 와갖고 네, 저희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예. 네, 법사님이 그거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아셨어요? 매번 간식으로 국수를 해주셨는데 예. 제가 힘드신 것도 잘 알면서도 병들 많이 오기를 바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문숙 보살님, 네. 보살님 네, 있어서 감사합니다. 든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섭섭한 게 있으셔서 전화를 주셨나 걱정을 했었는데 굉장히 또 들어보니까 마음에 남고
또 법사님들이 전화 받으시니까 힘나시죠? 네, 힘이 납니다. 예. 예. 또 전화가 걸려왔다고요? 그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불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법사님 찾으러 전화 주셨어요? 명법선님. 명법 법사님. 예. 아, 누군지 알겠네. 법사님과 어떤 인연이 있으셨어요? 법사님이 이제 저희 부대로 오셔서 이제 법사 임무 수행하실 때 이제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모든 신도들이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또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100일 기도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혼자서. 그때 이제 한참 100일 기도를 하다가 법사님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다시 한 번 더 물어도 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많이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많이 힘든 일이 한번 닥쳤었는데 그때서 이제 법사님이 옆에서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끝까지 회항을 잘 마치게 된 것도 있었고요. 또 저희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살들이 남자 비구스님들한테는 쉽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웠던 뭐 가정사라든지 개인 이야기 같은 경우를 이제 또 비구니 스님이다 보니까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법사님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 접하게 됐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가족들하고 조금 더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제 아마 인생에서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참, 이 들어보니까 나머지 법사님들이 엄청 부러워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름 한번 불러주셔서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그래도. 네, 육군 부사관학교에 계시고요. 네. 부사관 상사 박영화 우리 불자님이십니다. 맞으세요? 반가워요, 총무님. 네, 법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예, 옆에 다른 세 분의 법사님 엄청 부러워하셨습니다. 예, 법사님 꼭 잊지 마시고 많이 도와주세요. 네, 항상 좋은 인연 끝까지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불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느 법사님을 찾고 싶으셔가지고 전화를 주셨나요? 저는요, 진홍 법사님. 정연호 법사님. 진홍 법사님. 진홍 법사님이 당신한테 전화 올 일이 없다 그렇게 단언하셨는데 어떤 인연으로 전화를 주셨죠? 저희 지금 현재 주지 법사님이시거든요. 근데 부임한 2년 가까이 되시네. 부임한 날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법사님이 원력이 있으셔가지고 또 이번에 저희 계룡대 불사도 또 하시게 되는 인연을 맡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훌륭하신 법사님하고 같이 신행생활 할 수 있어서 더없이 행복합니다. 예. 우리 진홍 법사 인사 한번 하시죠, 그래도. 네, 부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이렇게 들으니까 더 반갑습니다. 예, 뭐 계룡에서 왔는데 바로 계룡에서 전화를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뭐 표현할 때 500생 만에 만났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저희 법사님을 저는 정말 500생 만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법사님이세요. 그래서 저희 신행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기도할 때 원력이 있으시니까 같이 또 하는 그 힘이 있고 그래서 늘 부처님 곁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정진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살님 네. 고맙습니다. 군송 파송 52주년을 맞은 이제 군송의 날 특집으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뵙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이렇게 그냥 또 헤어져 아쉬우니까 예. 이번에는 제일 대위 우리 명포스님부터 해서 마지막 복용 법사님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군 장병들과 함께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인연을 짓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젊은이들이 법당에 안 간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그 청년들은 군대에 와서도 또 군대에 전역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도 부처님의 뜻에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올 수 있고 공부하려 하더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너무 감사를 느끼고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기도하시고 계시겠지만 자식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저와 함께 수행 잘하는 우리 불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혜원 법사님. 오늘 군종 법사님들에 대해서 그 소개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법사님들이 그 전국 각지에서 정말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홍 법사님. 네 오늘 이 뜻깊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아주 그 대면하지 못하고 이제 법회를 하는데 하나의 위기이자 또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또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앞으로도 장병들과 함께 그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는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잊지 않고 과거에는 초코파이가 필요한 장병들을 우리가 다가갔다면 앞으로는 와이파이가 필요한 그런 존재가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군종 장교로서 또 군승 법사로서 소임을 다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비타민이 되고 또 지금 당면한 과제인 52주년을 넘어서서 군종 교구장 스님의 원력과 함께 계룡대 호국사 불사가 홍대사 불사가 원만히 성취되기를 이 인연 공덕으로 성취되기를 발언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경 함현준 법사님께서 마무리 네. 이제 총평을 좀 한번 해주시죠. 마무리 말씀. 흔히들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힐 희망이 군불교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젊은 청년들을 향한 포교를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곳이 군이라고 하는 특수 환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군에 오고 또 군에서 어려움과 또 막중한 임무를 감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네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다 더 건강한 불자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도 할 수 있죠. 이제까지 할머니의 종교, 어머니의 종교였던 불교가 군에 와서 나의 종교로 바뀔 수 있는 정말 귀한 인연이 되는 곳이 바로 군불교의 현장입니다. 지금 사회에는 무종교인이 늘어나고 있고 불교 인구수가 주는 것에 많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높습니다마는 군불교가 살아난다면 그리고 청년 불자들이 늘어난다면 한국 불교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군포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진하고 또 뛸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군승법사들만의 노력으로만 머물러서는 포교의 성과가 그리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불교계의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국 불교의 내일을 밝힌다는 원대한 비전을 갖고 군불교를 더 아끼고 사랑해 주신다면 더욱더 저희들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불교 방송의 장병의 시간을 진행하고 있지만 오늘 법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저 참 몰랐던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로 좋았고요. 예,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 방송을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군종법사 대표로 보경 법사님, 그리고 육군 대표 이보급단 대위 명법 법사님, 또 계룡대 호국사 주지 진홍 법사님, 해군 대표 삼함대 소령 해운 법사님이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운철 법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전의 귀한 공로가 크므로 제52주년 한사단 호국 용회사 지효 손영주 법사님, 위 분성은 투철한 호국의 사명감으로 삼부 하나 둘 안 되면 퇴근하라! 군생의 날 52주년을 축하한다! 나무 아멘! 답을 하자! 코로나 속에서도 진심은 터집니다. 불교 52년 우리가 이겨갑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이곳은 레바논 동명부대입니다. 중동의 머나무 땅 레바논에서 군승의 날을 축하하는 축전 영상을 보냅니다. 제52주년 군승의 날을 축하합니다. 다 같이 파이팅! 파이팅!